한번 상상해 보세요. 어느 바닷가에 서 있는데 눈앞에 사는 생물 100마리 중에서 96마리가 사라집니다. 산호도 물고기도 조개도 삼엽충도 발밑에서 꿈틀대던 거의 모든 게 조용히 지워지는 거예요. 바다만이 아닙니다. 육지의 숲도 곤충도 거대한 동물들도 함께 무너져 내립니다. 지구 역사상 이렇게까지 철저한 죽음은 없었습니다. 약 2억 5천만 년 전 지구는 정말로 그렇게 죽어갔어요. 우리는 이 사건을 페름기 대멸종 또는 위대한 죽음이라고 부릅니다. 지구가 겪은 5번의 대멸종 중에서도 가장 지독했던, 생명이 진짜 종말에 가장 가까이 갔던 순간이죠. 공룡을 쓸어버린 그 유명한 멸종보다도 이게 훨씬 더 참혹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상한 게 하나 있어요. 그 텅 빈 지구를 물려받은 건 가장 크고 강했던 지배자들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정반대였어요. 눈에 띄지도 않던 돼지만한 평범한 동물 하나였거든요. 그리고 더 이상한 이야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그 지옥이 없었다면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여러분도 이 세상에 없었을 겁니다. 재앙이 여러분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대체 무슨 소리일까요? 오늘 그 이야기를 천천히 풀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대멸종이라는 말을 들으면 떠올리는 이미지가 있잖아요. 하늘에서 무언가 떨어지고 거대한 생물이 쓰러지고 세상이 그대로 끝나는 장면, 순수한 비극이죠. 강한 것도 약한 것도 다 같이 쓸려나가는 완전한 끝. 대부분 대멸종을 그렇게 모든 게 지워진 사건으로만 기억합니다. 슬프고 어둡고 거기서 이야기가 멈추는 거죠. 그런데 페른기 대멸종은 그 어떤 사건보다도 규모가 컸어요. 바다 생물의 96%, 육지 척추동물의 70%가 사라졌습니다. 지구에 살던 생명의 거의 대부분이 죽은 거예요. 이건 리셋 버튼이 눌린 수준이 아니에요. 컴퓨터를 껐다 켜는 게 아니라 본체를 통째로 불태워버린 셈이죠. 하드디스크에 저장돼 있던 수억 년의 진화가 한순간에 재가 된 겁니다. 과학자들이 더 큰 단위로 세워봐도 결과는 똑같아요. 생물을 묶는 과라는 큰 분류 단위로 따져도 절반 이상이 그보다 아래인 속 단위로는 열의 8 이상이 통째로 지도에서 지워졌습니다. 몇몇 종이 죽은 정도가 아니라 생명의 나무에서 굵은 가지들이 뭉텅뭉텅 잘려 나간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아주 자연스러운 질문이 생깁니다. 이 지옥이 끝나고 텅 빈 지구를 누가 차지했을까요?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답은 뻔하잖아요. 가장 강한 놈이죠. 살아남은 것 중에서 제일 힘세고 사나운 녀석이 주인 없는 땅을 먹는 게 당연해 보이니까요. 그리고 실제로 페름기의 육지에는 진짜 강력한 지배자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좀 놀라운 사실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그 지배자들이 바로 우리 포유류의 먼 친척벌 되는 그룹이었습니다. 단국류라고 부르는 동물들인데요. 파충류처럼 생겼지만 실은 포유류로 이어지는 계통의 조상격이었어요. 그중엔 고르고놉스류라는 무리도 있었습니다. 검치호랑이처럼 길고 날카로운 송곳니를 가진 당시 최강의 포식자였죠. 몸집도 크고 힘도 세고 먹이사슬 꼭대기에 앉아 육지를 호령했어요. 페름기의 땅은 사실상 이 단국류들의 세상이었습니다. 재미있는 건요. 지금 우리가 아는 포유류의 시대가 오기 한참 전에 포유류 조상의 시대가 이미 한 번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계통은 무대에 늦게 오른 신인이 아니라 한때 세상을 쥐었다가 몰락한 옛 왕가였던 셈이죠. 이 지배자들 입장에서 보면 자기들이 세상의 주인공이었던 겁니다. 그러니 논리적으로는 이들이 살아남아서 폐허가 된 지구를 다시 이어받았어야 정상이잖아요. 강한 자가 살아남는다. 우리가 학교에서 배운 적자 생존이 딱 그거니까요. 크고 세고 무기 좋은 쪽이 이긴다. 그게 상식이었습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다. 완전히요. 페이지를 넘겨보면 이 사건의 진짜 실마리는 아주 의외의 곳에 있었어요. 무엇이 죽였느냐가 아니라 누가 어떻게 살아남았느냐에 있었거든요. 여기서부터가 진짜 이야기입니다. 먼저 지구가 스스로를 어떻게 죽였는지부터 볼게요. 범인은 뜻밖에도 시베리아였습니다. 오늘날 시베리아 땅 밑에서 상상하기 어려운 규모의 화산 활동이 터졌어요. 시베리아 트랩이라고 부르는데요. 이게 수십만 년 동안 쉬지 않고 용암을 쏟아냈습니다. 얼마나 많았냐면 미국 전체를 1km 두께로 덮을 수 있을 정도의 용암이었어요. 스케일이 그냥 상식 밖입니다. 문제는 용암이 아니라 거기서 뿜어져 나온 가스였어요. 어마어마한 양의 이산화탄소가 대기로 쏟아졌고 지구 온도가 순식간에 10도 가까이 올라갔습니다.
지금 우리가 1도, 2도 오르는 걸로도 난리인데 무려 10도예요. 그것도 도망칠 곳 없는 온 지구가 동시에요. 그 다음이 진짜 지옥이었어요. 뜨거워진 바다는 산소를 잃었습니다. 물속에 숨쉴 산소가 사라진 거예요. 게다가 늘어난 이산화탄소를 바다가 삼키면서 물이 산성으로 변했어요. 껍데기를 가진 조개나 산호 같은 생물들은 그 껍데기가 서서히 녹아내렸습니다. 숨쉴 산소도 없고 몸을 지킬 껍질도 녹아버리는 바다 생물 입장에선 도망칠 구석이 아예 없었던 거죠. 육지라고 안전한 것도 아니었어요. 뜨거워진 대기에 강은 말라붙고 숲은 타들어갔으며 공기 중 산소 농도까지 뚝 떨어졌습니다. 온 땅이 높은 산꼭대기처럼 숨을 헐떡였던 거예요. 지금으로 치면 지구가 자기 몸에 스스로 불을 지른 겁니다. 외계에서 소행성이 날아온 것도 아니었어요. 아무도 공격하지 않았습니다. 지구가 자기 자신을 죽인 거예요. 그것도 아주 천천히 확실하게요. 그리고 이 상처는 쉽게 아물지도 않았어요. 바다가 다시 생명으로 채워지기까지 수백만 년이 걸렸습니다. 지구가 오래오래 알았던 거죠. 얼마나 지독했냐면 이 사건은 지구의 생명이 통째로 꺼질 뻔했던 역사상 가장 아슬아슬한 순간으로 꼽힙니다. 생명이라는 촛불이 거센 바람 앞에서 겨우, 정말 겨우 꺼지지 않고 버틴 거예요. 자, 그 긴 지옥이 마침내 지나갑니다. 그리고 여기서 소름 끼치는 게 있어요. 살아남아 그 땅을 물려받은 주인공은 그 강한 지배자들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대멸종 직후의 지구를 한번 그려볼게요. 울창하던 숲은 사라지고 땅은 헐벗었어요. 바다는 조용했고 하늘도 텅 비었죠. 무섭도록 고요한, 거의 아무것도 없는 세상이었습니다. 바로 그 적막한 무대 위로 아무도 예상 못한 주인공이 걸어 나옵니다. 화석을 파 보면요. 대멸종 직후의 땅에서 육지 척추동물의 약 90%가 딱 한 종류로 나옵니다. 10마리 중에 9마리가 똑같은 동물이었던 거예요. 한번 계산해 보세요. 지구 전체의 육지동물의 열의 9이 같은 종이라니. 이건 정상적인 생태계가 아니에요. 완전히 텅 빈 세상에 딱 하나가 밀고 들어와 다 차지한 겁니다. 그 동물의 이름이 리스트로사우루스예요. 더 놀라운 건 그 분포입니다. 이 녀석의 화석은 남아프리카, 인도, 중국, 러시아, 심지어 남극에서까지 나와요. 당시엔 모든 대륙이 하나로 붙어있는 판게아라는 초대륙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평범한 동물 하나가 붙어있던 지구 땅덩어리 전체를 걸어다니며 뒤덮은 셈이에요. 그런데 이름은 거창해도 실제 모습은 전혀 안 그래요. 돼지만 한 크기의 짧고 뭉툭한 몸, 부리 같은 입에 작은 엄니 2개가 전부 딱히 빠르지도 힘세지도 사납지도 않았어요. 페른기 때는 존재감도 거의 없던, 눈에 안 띄던 평범한 초식 동물이었거든요. 강한 지배자들 사이에서 그냥 조용히 풀이나 뜯던 조연이었죠. 그런데 이 평범한 조연이 어떻게 텅 빈 지구를 거의 독차지했을까요? 과학자들이 내놓은 답이 정말 인상적이에요.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살아남았기 때문이에요. 리스트로사우루스는 굴을 팠어요. 땅속에 몸을 숨길 수 있었죠. 지옥 같은 지상의 열기를 땅 밑에서 피한 겁니다. 먹이도 안 가렸고 아무 데서나 버텼어요. 심지어 상황이 나쁘면 몸의 활동을 확 낮춰서 겨울잠 자듯 버텼을 거라고 봅니다. 화려한 무기 하나 없이 그저 어떻게든 버티는 몸을 가졌던 거예요. 그리고 지옥이 끝났을 때 화려했던 강자들은 전부 사라졌는데 이 평범한 녀석은 그 자리에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게 다예요. 남아 있었다는 것. 특별해서가 아니라 그냥 거기 살아 있었다는 이유 하나로 지구의 주인이 된 거죠. 이게 무슨 뜻인지 지금 우리 이야기로 바꿔볼게요. 큰 위기가 닥치면요. 끝까지 남는 건 제일 화려하고 잘 나가던 쪽이 아닐 때가 많아요. 오히려 무거운 걸 다 내려놓고 어디서든 버틸 줄 아는 유연한 쪽이 살아남죠. 리스트로사우루스가 딱 그랬던 겁니다. 강한 자가 이긴 게 아니었어요. 남은 자가 이긴 겁니다. 적자 생존의 적자는 강한 자가 아니라 그 환경에 맞아 떨어진 자였던 거예요. 가장 센 카드가 아니라 끝까지 테이블에 남아있던 카드가 판을 통째로 가져간 셈입니다. 그런데 진짜 무서운 건 따로 있습니다. 그 생존자 무리 안에 우리 이야기의 진짜 조상이 숨어 있었거든요. 페름기의 지배자였던 단국류는 대부분 죽었지만 전부 죽은 건 아니었어요. 몇몇 작고 눈에 안 띄던 후손들이 살아남았는데 그 중에 키노돈트라는 그룹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 키노돈트가 오랜 시간이 흘러 최초의 포유류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진짜 먼 조상인 셈이죠.
지옥의 문턱을 겨우 넘은 작은 생존자들, 그게 우리의 출발점이었어요. 이 작은 키노돈트들은요, 살아남으려고 몸을 조금씩 바꿔갔어요. 앞니, 송곳니, 어금니처럼 이빨을 역할별로 나눠서 먹이를 더 야무지게 씹었고 덩치를 키우는 대신 머리를 쓰는 쪽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힘으로 밀어붙이던 거대한 지배자들과는 정반대의 길을 걸은 거예요. 크고 강해지는 대신 작고 영리하고 끈질겨지는 쪽을 택한 셈이죠. 근데 이 조상들의 팔자가 또 기구해요. 지옥에서 겨우 살아남았더니 이번엔 새로운 강자가 등장한 거예요. 공룡의 조상들이었습니다. 몸집을 키우고 낮의 세상을 지배하는 이 새 지배자들에게 우리 조상들은 또 한 번 밀려났어요. 어디로 밀려났을까요? 작고 어둡고 밤인 세계로요. 밝은 낮은 공룡한테 통째로 내주고 우리 조상들은 밤에만 살금살금 움직이는 작은 동물이 됐습니다. 그렇게 무려 1억 5천만 년을요, 상상해보세요. 그 까마득한 세월을 거대한 그림자 밑에서 숨죽이며 버틴 겁니다. 낮에는 잡아먹히니까 밤에만 겨우 나와서요. 그런데 바로 그 나약한 밤 생활이 오늘의 우리를 만들었습니다. 캄캄한 밤에 돌아다니려니 눈은 별 소용이 없었어요. 대신 냄새를 맡는 코와 소리를 듣는 귀가 극도로 예민해졌죠. 추운 밤을 견디려니 스스로 몸을 데우는 능력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따뜻한 피가 흐르게 됐고 몸엔 털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소름 돋는 건 이게 전부 강자의 무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민한 감각, 따뜻한 체온, 포근한 털. 이건 전부 약자가 살아남으려고 어쩔 수 없이 만들어낸 생존 도구였습니다. 강해서 얻은 게 아니라 밀리고 숨느라 갖게 된 것들이었어요. 그러다 6,600만 년 전, 이번엔 공룡들이 소행성에 쓸려 나갑니다. 그제야 그 긴 밤이 끝났어요. 그늘에서 웅크리고 있던 작은 포유류들이 드디어 낮의 세상으로 걸어 나온 겁니다. 지옥에서 살아남고 그림자 속에서 버틴 그 끈질긴 계통이 마침내 지구의 새로운 주인공이 됩니다. 그게 바로 우리예요. 그런데 정말 여기서 끝일까요? 아니요. 이 이야기의 마지막 페이지는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여러분의 몸입니다. 지금 여러분 손을 반대쪽 손으로 한번 감싸보세요. 따뜻하죠? 그 36.5도의 체온은요, 2억 5천만 년 전의 지옥과 그 뒤 오랜 세월의 어두운 밤이 여러분에게 물려준 유산이에요. 밤에도 몸이 식지 않고 움직일 수 있는 것도, 어둠 속에서 냄새와 작은 소리에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도 전부 그 시절 그늘에서 새겨진 흔적입니다. 소름 돋는 이야기 하나 더 해드릴게요. 지금 여러분이 제 목소리를 듣고 있는 그 귀 속에는 아주 작은 뼈 3개가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뼈들은요, 원래 우리 조상의 턱을 이루던 뼈였어요. 밥 씹던 턱뼈 일부가 세대를 거치며 조금씩 귀 속으로 옮겨가 소리를 듣는 뼈가 된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영상을 소리로 즐길 수 있는 것도 그 먼 생존의 여정이 몸에 남긴 선물인 거예요. 만약 페른기의 강한 지배자들이 그대로 살아남았다면요? 만약 그 지옥이 판을 통째로 엎어버리지 않았다면요? 세상의 주인공은 지금도 그 크고 사나운 것들이었을지 몰라요. 그리고 밤에 숨어 살던 작고 약한 우리 조상들은 영영 그늘에서 나오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애초에 태어나지도 못했겠죠. 그러니까 이건 남의 먼 옛날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러분은 지구 최악의 지옥을 통과한 생존자의 직계 후손이고 강해서가 아니라 평범하고 끈질겨서 살아남은 계통의 맨 끝에 서 있는 사람입니다. 거창한 무기도 압도적인 힘도 없었습니다. 그저 버티고 숨고 적응하면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오늘 하루가 좀 고단했더라도 여러분 몸속엔 2억 5천만 년을 버텨온 생존의 유산이 그대로 흐르고 있는 겁니다.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조금은 든든해지지 않으세요? 오늘 우리가 함께 펼친 이 페이지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여러분의 그 작은 클릭 하나가 다음 페이지를 펼치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인류의 도서관에서 다음 페이지를 펼칠 때 다시 찾아뵙겠습니다.